자,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, 그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의원내각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로 전환이 됩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5차 개헌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역시나 이제 박정희도 제가 뭐 존칭 생략할게요. 박정희도 이젠 이승만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. 박정희도 이승만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, 그러면서 이제 계속 6차의 삼선호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, 근데 이제 급기야 박정희는 여러분 연도를 보세요. 거의 이제 10년 넘게 했잖아요. 그렇죠? 대통령을 10년 넘게 했는데 또 대통령을 하고자 아예 대통령에 대한 연임 제한을 철폐합니다. 그리고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독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아예 그냥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자. 그리고 심지어 더 나가서 자,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, 입법 권력을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러니까 권력 분립의 원칙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헌법을 이제 만듭니다. 그게 이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. 유신헌법. 그래서 7차 개헌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자, 7차 개헌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이유는요. 여러분 이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거예요. 민주주의의 후퇴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, 우리가 이제 법치주의라는 걸 이제 공부를 이제 법치주의에 대해서 볼 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, 그러니까 유신헌법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평가하기에는 어떻게 이런 헌법이 이렇게 반민주적인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? 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당시에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합법적 민주주의, 그러니까 죄송해요. 합법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합법적이라는 여러분, 자, 합법적, 그러니까 형식적 법치주의를 우리가 형식적 합법성만 추구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눴을 때 이게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헌법 개정이 7차 개헌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8차 개헌은 이제 그리고 이제, 제 역사 시간이 아니라서,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, 그리고 나서 이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됐어요. 그래서 유신헌법 체제에서 또 박정희 정부가 지속이 됩니다.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거의 한 20년 동안 독재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1979년도에 이제 11.6 사태라고 해서요. 이제 현직 대통령이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라는 사람이 쏜 총에 맞아서 죽죠. 자, 그러면 이제 권력의 공백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또다시 이제 군대에서 또 쿠데타가 5.16 쿠데타도 군사 쿠데타인데 다시 한번 1979년 그의 겨울에 12.12 사태라고 하는데 12월 달에 전두환과 노태우 이런 또 육사 동기생들이 탱크를 몰고 올라옵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할 때 그들을 가리켜서 신군부라는 표현을 썼어요. 신군부. 자, 신군부. 신군부가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, 즉 전두환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또 헌법 개정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그때 했던 헌법 개정이 8차 개헌이 되는 거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자신의 이제 그 정치적인 동료라고 해야 되나요? 친구였던 그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자. 그때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간선제였어요. 이 간선제는 여기서부터 이어 내려오는 간선제예요. 그쵸? 자, 유신헌법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 간선제를 안 되겠다. 국민이 직접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, 6월항쟁이라는 게 일어났고 그 6월항쟁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되고 그 안에서 또 헌법 개정을 9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이 5년 단임제. 자, 9차 개헌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지금의 헌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. 현행 헌법. 현재 실시되고 있는 헌법은 9차 개헌 때
만들어진 헌법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이게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텐데 거기서 배우는 내용 모두가 이제 9차 개헌의 내용인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없는데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리면, 자, 9차 개헌 때 처음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것도 만들어졌어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9차 개헌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, 자, 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겁니다. 대통령 직선제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. 그런데 뭐 첫 번째 1차 개헌 때 있었던 대통령 직선제나 그 과정, 여기 5차 개헌 때 있었던 직선제는 좀 독재 권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의 직선제였다면, 이거는 이제 여기 직선제는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요구한,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만들어낸 직선제니까 성격이 약간 달라요. 같은 직선제이긴 하지만, 자,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정리해 드리면, 자, 헌법 개정 절차에서, 자, 1차부터 9차 총 9번의 개헌이 있었는데,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헌은, 자, 3차 개헌과 7차 개헌과 9차 개헌이다. 그래서 3차 개헌은 의원내각제를 포인트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, 4.19 혁명 이후에 7차 개헌은 우리가 형식적 법치주의, 그 다음에 좀 민주주의의 후퇴, 권력 분립이 깨지는 그런 좀 가슴 아픈 헌법이죠, 어떻게 보면. 자, 그런 것들이 있었고, 그 다음에 6월 항쟁, 국민들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, 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헌법재판소를 만든다거나 뭐 이 지금의 이제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. 그게 1987년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뭐 제 기억으로만 해도 한 20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1987년이니까 여러분 거의 뭐 한 25년, 그렇죠? 25년, 거의 뭐 25년이 뭡니까? 거의 30년이 넘어갔네요, 그렇죠? 35년 정도? 그 정도가 된 거라서 지금 현재 시대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헌법 조항들이 꽤 됩니다.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나, 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 권력 전반에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.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입법부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해야 되니까 정치권 전반의 동의가 좀 필요한데,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정치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, 사실은. 못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조만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만간 헌법 개정에 특히 요거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되게 많잖아요. 5년 단임제에 대해서 너무 빨리 끝난다. 5년이면 너무 빨리 지나간다. 그래서 뭐 지금 나온 안으로는 아직 개정된 건 아니니까 뭐 4+4, 그러니까 4+4는 4년 중임제, 단임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제도죠. 4년 한번 하고 중간 선거해서 평가받은 다음에 4년 더 할 수 있게. 물론 뭐 더 못하면 4년에서 바뀌게 되는 거죠.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바뀐 것처럼. 자, 그런 걸로 가자. 그리고 이게 좀 애매한 게 대통령 5년제로 해놔가지고 좀 애매합니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 권력들, 지방선거는 다 4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. 그렇죠? 올림픽과 월드컵을 4년에 한 번씩 하듯이 우리가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해요. 근데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권력이 딱 뭐라 그럴까?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. 자, 그런 이제 문제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, 3차, 7차, 9차를 좀 더 암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시험에 나오면 그 부분이 나올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도 써놨죠. 이렇게 특히 이게 다 3차, 7차, 9차는 중요하니까 좀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요, 좀 중요한 빨간색,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잘 보일까 싶어가지고 빨간색 펜을 많이 썼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빨간색을 써주세요라는 이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. 그래서,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건 파란색 글씨로 쓰고,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중요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